안녕하세요. 엉토TV의 엉클토니, 여기는 뉴질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엉토TV는 관리형 조기 유학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컨텐츠로 삼을 것입니다. 현지 공립학교 생활, 홈스테이 생활, 대학 진학, 성공담, 실패담, 그리고 자녀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 2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어머님들께서 늘 먼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엉토TV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홈스테이 아주머니가 무서워요. 오늘은 아이들이 홈스테이 아줌마가 너무 무서워요. 홈스테이 아저씨가 너무 신경질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전화가 옵니다. 뉴질랜드는 적도를 넘어서 한국에서 비행기로 11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죠. 아주 머나먼 먼 곳에서 아이들의 전화가 옵니다. 아줌마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잔소리가 너무 많아. 아줌마가 무서워서 너무 눈치를 보게 돼요. 방에 있지도 못하게 하고 자꾸 나오라고 하고, 아니 옷 입는 것도 간섭해. 심지어 식사 시간에 못 먹는 걸 억지로 먹으라 해서 먹고 토한 적도 있어. 전혀 친절하지가 않아요. 홈스테이 당장 바꿔주세요.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으면 어머님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이건 당장 달려가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정말 이 홈스테이 배정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드시고, 정말 신경질, 아이 말대로라면 아이가 아무리 과장을 해서 어떤 자기 문제를 더 과장을 해서 어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감안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은 관리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화하는 것밖에 없는데 너무 답답하시죠. 만약에 정말로 아이들이 표현한 그대로라면 아이들을 홈스테이를 빨리 옮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난 20년간 수도 없이 이런 일을 겪어왔다면 이거는 한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은 불안감을 씻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이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야기엔 항상 he says가 있고 she says가 있죠. 뉴질랜드와 한국은 지리적인 환경과 어떤 문화, 역사, 언어 등 참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에 비해서 매우 어린이 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뉴질랜드 아이들에 비해서 매우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욕구를 비교적 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편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을 요구할 때라도 그렇다면 네가 이걸 해, 그럼 내가 저걸 해줄게 라는 식으로 타협을 해서 그 욕구를 해결해 주는데 노력하십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아이들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잖아요. 자신들한테 유해한 것도 아이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부모님들이 조금 더 부모님의 의지대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서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해요. 만 15세, 16세가 되는 아이들도 일주일에 초콜릿 한 조각 받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캠프 오는 학생들을 보면 새콤달콤을 한 박스씩 들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현지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한국 부모님들을 이해를 못하세요.
새콤달콤 같은 그것이 한 박스가 이렇게 들어서 오는 걸 보시면서 아니 왜 이런 걸. 그리고 스마트폰이 뭐 14세, 15세, 16세 이런 아이들은 이제 밖에 혼자 다니기 때문에 14세 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14세 전의 아이들은 집에도 혼자 못 있습니다. 뉴질랜드 법이. 근데 14세, 15세, 16세 아이들은 이제 밖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허용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주어지지만 스크린 타임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만지지 못하도록. 아이들이 취침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하는데 그전에는 스마트폰을 밖에다 꼭 내놓고 자야 됩니다. 우리나라 애들, 우리나라 학생들 밤에 이거 스마트폰 보면서 잠 안 자고 하는 애들 많죠. 물론 통제하시는 부모님들께서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저희는 아이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도 강하게 통제를 하십니다. 9시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8시 반, 심지어 8시 이렇게는 꼭 재우고요. 그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이 지금 한국 부모님들께서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예. 8시에 잠들어야 하는 어린아이들은 적어도 뭐 13세 만으로 우리나라로 14살 이 정도 아이들까지는 8시 반에 자는 것을 재우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된 아이들은 9시 반. 아무리 고등학생이고 뭐 늦게까지 할 게 있다고 해도 10시 전에는 애들을 다 재우는 것이 이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 뭐래. 학교 가서 졸면 다 허사야.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범국민적으로 아이들의 취침 시간은 빠르게 재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근데 이제 심지어 안 자는 아이들 있잖아요. 안 자는 아이들, 만 15세, 16세 아이들 안 자고 뭐 엄마 몰래 뭐 이렇게 막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하죠. 문 열어놔! 이렇게. 그럼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이렇게 강하게 통제를 하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사 습관 혹은 운동 습관, 방에만 처박혀 있는 거 부모님들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시키고, 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를 보면 애들이 그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자꾸 밖에 내보내서 그거 귀찮아하는 경우, 윈피키드 같은 책을 보셨으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창문 열어주고 밖에 내보내고 건강을 위해서. 아니 방에서 누워서 좀 뭉개고 싶은데 졸린데 자꾸 나가래요. 바깥으로 나가래. 우리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현지 아이들은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뉴질랜드 부모들은 아이들이 18세 이상의 성인 나이가 되기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어른의 이야기를 순종적으로 듣기를 바라십니다. 타협이 없죠. 아이들과.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배워야 할 나이니까.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본 원칙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식사 습관, 뭐 스마트폰 사용 시간, 뭐 군것질, 운동하기, 요것들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 외에는 아이들의 의견과 아이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십니다. 존중해 주십니다.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거. 저는 이런 환경이 매우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있어서. 근데 현재 유학을 온 아이들이 홈스테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경우가 바로 전혀 타협이 안 되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법인데요. 뉴질랜드는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어디를 이동하게 되시면 주말이라도 항상 동행해서 가거나 베이비시터를 부르면 비용이 드니까 보통 아이들을 끌고 나가시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만 13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15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살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지 못하고 다니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부모님들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의 필요를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매우 고민을 하셔서 그것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아이들과 뉴질랜드는 또 바다가 좋은 나라잖아요. 아이들과 해양 스포츠나 아니면 트레킹이나 아니면 뭐 낚시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제가 위와 같이 기본 원칙을 중요시 여기고 아이들한테 뭔가 더 제공하려고 하는 홈스테이보다는 널널하게 풀어주는 가정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위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셨다면 홈스테이 부모님들과 친부모님들과 저희 관리자들이 서로 보조를 맞추고 합을 맞추어서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까 아이 같은 경우에, 자, 아까 아이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줌마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실수를 할까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뉴질랜드 화장실 바닥은 물이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화장실 바닥이나 방바닥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흘리면 항상 수건으로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을 항상 세면대부터 그 샤워부스까지 항상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나서도 물기를 드라이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꼭 블라인드나 창은 문을 열어서 습기가 빠져나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습관이 안 돼서 자꾸 까먹죠. 그러니까 그 홈스테이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집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꼭 지켜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강한 어조로 너 이거 또 까먹었네,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아줌마가 나한테 화를 냈어, 아줌마가 되게 나한테 신경질적이야, 그 얘기를 한 2번 들으면 아줌마 나한테 되게 신경질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에 있지 못하게 자꾸 나오라고 해.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방에만 계속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생들은. 특히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 하느라 방에서 틀어박혀 있어요. 나와서 가족들과 어울리고 얘기를 나누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밖에 가서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나가서 산책하고 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또 우리 아이들은 또 밖에 추운데 추우면 잠바 입고 나갔다 와. 아니 왜 나가라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나가서 뭐 산책하고 바람 쐬고 운동도 하고 하면 아이들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요. 주말에 보면 아이들이. 그런 경우였고요. 뭐 옷 입는 것도 간섭해요. 추운데 우리 아이들이 뉴질랜드 분들은 추우면 옷을 더 입습니다. 샤워 가운 같은 거 있죠. 추우면 옷을 입고 담요를 덮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방을 뜨끈하게 해놓고 옷을 얇게 입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맞지 않아서 옷을 긴 바지를 입어 추우면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고요. 또 식사 시간에 우리나라는 반찬을 여러 개를 놓고 밥과 국과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반찬을 위주로 먹고 어떤 반찬은 좀 덜 먹어도 티가 별로 안 나는데, 뉴질랜드는 한 플레이트에 밥과 채소와 뭐 고기와 이런 것들 이렇게 놓고 먹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채소를 다 남겨버리면 딱 그 그릇에 채소를 안 먹으면 티가 납니다. 그런데 편식하는 거 절대 허용 안 하죠. 절대로 타협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채소 먹어. 아줌마가 뭐 콩을 줬어요. 알러지가 있거나
정말 못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유두리 있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나 채소 먹어야죠. 안 좋아해도 브로콜리 먹어야죠. 아줌마가 해주면. 감자, 나 감자 안 먹어. 먹어야죠. 그걸 안 먹고 배고파요 이러고 한국 라면을 들고 와서 물 따라서 라면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죠. 이걸 다 먹고 감자까지 먹고 그리고 나서도 배고프면 네가 한국 누들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감자 먹어 하는 겁니다. 억지로 먹으라 해서 먹고 토했대요. 토해를 할 수도 있었겠죠. 토를 하기도 했겠죠. 억지로 먹어서 승질 나가지고 짜증나서 막 먹었으니까 토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엄청 과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100이면 100 우리 이제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정말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저한테 표현할 때도 보면 야 니들 말대로라면 저분들은 아동학대야 감옥에 보내야 돼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은 홈스테이를 2-3차례 정도 바꾸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이게 뉴질랜드 문화구나 하고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이후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불편감을 표현하지 않아요. 배운 거죠. 적응한 거고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엉엉 울고 애가 못 견뎌요. 저희가 홈스테이를 옮깁니다. 어쩔 수 없이 옮깁니다. 어쩔 수 없이 옮기는데 안타깝죠. 아쉽죠. 참 좋은 분들인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 관리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늘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대학 진학까지 이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애 닳는 만큼 저희 관리자들도 애가 닳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해야 관리자들 일이 줄고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데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지 또 저희들은 또 다른 아이들을 맡아서 또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이상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 관리자들의 말을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면 걱정 없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설명란에 저의 정보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개인적으로도 상담해 드릴 수 있고요. 엉토TV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어린이 취급하는 뉴질랜드 어린들의 문화를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